메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노트 홍인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구글 캘린더와 땡큐노트를 함께 사용해서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 순대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메모는 그렇게 이제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캘린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노트에서의 단점 뭐냐면 우리가 통상 전날 그 다음날 결산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잖아요. 다음 날에는 뭐를 해야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겠다고 대부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 혼자 계획 세워서 나 혼자 하는 것은 이상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든지 어떤 조직과의 모임이 있을 때 약속이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손으로 전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시간 순대로 쫙 적어놨는데 다음날 다 취소가 되면 멘붕이죠. 특히 메모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근데 원래 계획했던 계획에서 이렇게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적어 놓은 거에서 수정하려면 뭐 지우개로 지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두 리스트를 사용할 때 자꾸 내일 해야 될 거에 대한 땅한 업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위시리스트, 내일 하고 싶은 거를 다 적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통상 다음날이 돼서 당일이 됐을 때 못하고 넘어가죠. 그게 쌓이면 난 역시 이렇게 계획성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마치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날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바로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글 처음 들어갔을 때 메인 화면이죠. 구글 캘린더는 구글에 접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 아래쯤에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캘린더가 뜨죠. 캘린더 뜨는데 여기 보면 실제 제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 전주도 볼까요? 전주도 이렇게 돼 있고 지난 건 좀 연한 색깔로 표현이 되고 주말에는 작성을 잘 안 하게 되죠. 일단 전날 결산을 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4일 수요일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제가 9시부터 뭐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강연 언록 PPT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색깔도 변동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뭐 회사 업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은 가정사,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뭐 보라색은 대인 관계라든지, 자 이렇게 핵심 업무 뭐 이렇게 적어 놓고요. 또 예를 들어서 12시 반부터 1시까지 뭐 30분 동안 미팅이 있다. 회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저녁에는 이어서 뭐 SNS 마케팅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SNS 작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쳐요. 그리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주황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협력사 미팅이 있다. 미팅이 있고 설명을 추가하죠. 뭐 예를 들어서 최종 시한 확인 및 뭐 수정, 소요, 도출 뭐 이렇게 다 칠게요. 자, 뭐 이렇게 쭉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또 뭐 여기다가 뭐 내일 출장 준비로 6시까지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협력사 미팅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스케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상대방의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아무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하냐? 그냥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끌어서 뭐 내일 만나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혹은 겹쳐도 알아서 다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 모양을 눌러서 뭐 시간 같은 것도 다 수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구글 캘린더의 이 기능은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전날 종이 노트에다가 내일 하고 싶은 목록을 쭉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뭐 투두 리스트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요. 적고 나서 구글 캘린더에다가 실제로 시간을 반영해서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 때문에 넣을 수 없는 리스트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게 바로 이제 과도하게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시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내야 돼요.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 뭐 이번 주 안에 한다든지 뭐 다음 주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당일이 됐을 때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죠. 더군다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간 스케줄, 구글 캘린더에 남아있는 지나간 것들은 실제로 제가 움직였던 동선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소요가 있어요. 계속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3시간에 마치기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3시간이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늘 고정되어 있고 늘상 하는 일들은 예상 소요 시간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패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새롭게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간의 소요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되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PC에 입력하면 핸드폰하고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내 손 안에 늘 있죠. 그러니까 내 손에 종이 수첩, 그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 손에는 스마트폰 하나 넣기도 빠듯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면 제 스마트폰인데요. 자, 오른쪽 윗부분에 캘린더 일단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실제로 했던 시간 이거 다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똑같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되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똑같이 움직이죠. 이제는 메모하는 방식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즉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이에다 꼼꼼히 써가면서 시간 순대로 쭉 체크를 하면서 색깔을 칠하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반성하고 각오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쓰는 게 훨씬 더 불편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편해지고 연동도 되고 환상적이죠. 더군다나 구글 캘린더는 내 일정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도 가능하고요. 내 일정에 대해서 계속 알림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물론 구글 캘린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또 구글 캘린더만 쓰면 또 딴짓을 하게 됩니다. 100%예요, 이거는. 디지털 기기가 사용하기 편하고 공유하기 편하고 복사하기 편하고 알리기 편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될 것은 종이에 갖다가 써가면서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땡큐노트 뭐하러 써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땡큐노트에는 뭘 쓰냐면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투두리스트 써도 되고 진짜 중요하게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손으로 적어가면서 노트에다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다. 즉 지혜로운 눈을 갖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보거든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눈은 노안이 됩니다. 점점 눈 나빠지지 않나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진짜 나빠져요. 근데 종이 노트를 같이 쓰면 우리가 해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스마트폰에다 던져주면 스마트폰은 알아서 알림도 보내주고, 공유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편해진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사용해라. 투두리스트는 자칫 잘못하면 위시리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 앱을 활용해서 실제로 시간 배치를 해서 넣어봄으로써, 전날 넣어봄으로써 내가 너무나 과도하게 세운 계획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빼야 돼요. 그건 빼야 됩니다. 빼고 나서 당일날이 됐을 때는 구글 캘린더의 알림을 내가 받으면서 하루를 쭉 영위하다가, 땡큐노트는 뭘 쓰냐? 땡큐노트는 월간과 주간을 늘 한눈에 보면서, 분기까지 한눈에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는 거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글 캘린더에 대한 더 자세한 활용법은 유튜브에다 구글 캘린더라고 쓰면 굉장히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큐노트, 즉 종이 수첩과 종이 노트와 구글 캘린더를 병행해서 쓰시면 투두리스트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고, 좀 더 짜임새 있고 완벽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땡큐노트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